네, 온라인 복지관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번 교육에서도 만나 뵀었던 손석환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땅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잡초 때문에 이 땅이 되게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잡초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버리시겠습니까? 갈등을 이야기할 때 이 사진을 가지고 서두를 여는 이유는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와 같아서 우리가 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환경 속에 보이지 않게 다 숨어있는 요소가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잡초와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잡초가 났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잡초를 뽑거나 아니면 잡초가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역시도 갈등은 어느 곳에나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일단 전제해 두고 어떻게 그럼 이것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극복해 볼 것이냐라고 하는 곳에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격렬하게 드러났던 젠더 갈등, 여성, 세대, 기타 등등등 다양한 갈등들이 이미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어떤 거창한 사회 문제로 불릴 수 있는 갈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마을 안에서는 정말 소소하고 아주 작은 갈등부터 내가 이 마을에 계속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커다란 갈등까지 그런 것이 다 존재하고 있는 곳이 우리 마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요.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민이 직접 갈등의 원인을 찾고 우리가 직접 해결해보자. 예전 같았으면은 신고나 민원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보기 위해서 공론장도 열어보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보기도 하고 갈등 조정가라고 하는 교육을 들으면서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마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보면은요,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쟁점이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갈등은 크게 6가지 유형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갈등을 마주하게 되는 나는 어떤 성향으로 이 갈등을 마주하는가? 예를 들면 경쟁형으로 마주하는지, 회피형으로 마주하는지, 타협형, 수용형, 협력형,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공부하고자 지금 온라인 복지관을 수강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갈등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서만큼은 우리가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가볍고 소소한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집단, 우리가 부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공동체의 규모를 이루고요. 그 공동체의 역할이 규정되고 그 공동체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혹은 다양한 상황들, 이런 다양성들이 각각 응집하면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참 안타까운 지점은 이 모든 영역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전제로 그냥 놓고 가는 게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을에서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죠. 그것을 위해서 마을의 상황에 대한 수다를 떨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볼까를 결정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고 평가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마을에서 하는 마을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좀 살펴보면 마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떤 갈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참여하면서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평가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에서는 각각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에서는 보통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에 동의해서 침묵하거나 동의하지 않지만 침묵하는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때는 결정된 영역과 결정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역일 수도 있고요.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갈등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참여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 갈등 요소가 드러납니다. 매번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과 매번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 참여와 방관 사이에 갈등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남의 탓인, 이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갈등의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보통 발언을 하는 것과 침묵을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이야기들일 겁니다. 내가 이 마을에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꼭 있죠. 그리고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라고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이거야. 그리고 또 나 이런 생각이 있어. 그리고 나 또 이런 생각이 있어. 라고 회의 시간 1시간 동안 한 50분 동안 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빨리빨리 결정합시다. 더 얘기해서 뭐해? 라고 그 수다의 상황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뒷시간에 2교시, 3교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지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발언과 침묵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지점입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요. 말투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슴으로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머리로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누군가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태도가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결정은 저는 수다의 양에서 나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짧고 굵게 끝나는 회의가 분명히 좋은 회의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회의 이전에 충분한 긴 시간에 수다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과 결정되지 않은 것, 미결정 사이에서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결정합시다. 라고 그 결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간과하는 상황들도 생기고요. 이거 내가 저기 행정국장한테 그냥 처리하라고 할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 써왔었던 민원이라고 하는 것도 비공식적 민원이라고 하는 걸로 마을은 일처리를 해오는 게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여전히 결정 단계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는 존재하고 있죠. 저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데 왜 저 방법으로 하자고 하지? 저 바보들이 나는 거야. 라고 방법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결정된 것만 하면 되지 뭐 다른 이야기 해서 뭐해? 우리 그냥 이것만 하기로 합시다. 라고 결정 이외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소수 의견들을 묵살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 결정 단계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도 있죠. 근데 우리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토론,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소수 의견들을 존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도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됨이 분명하고요. 그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와 참여하지 않는 사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왜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 라는 불만이 당연히 쌓이게 되죠. 나도 바쁜데 나오는 거야. 여기 뭐 안 바쁜 사람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마을 안에서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늘 참석하지 않던 사람이 어쩌다 쉬운 일을 할 때 참여하면은 참여했지만 또 욕을 먹죠. 쟤는 왜 맨날 쉬운 거 할 때만 참석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럴 거면 없는 게 나아. 그냥 빠지라 그래. 라고 배제하는 상황까지도 이 참여 단계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태만이라고 하는 것, 무언가 나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 성과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흔히 무임승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을에서는 학술적으로랑은 조금 다른 접근이 이 무임승차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임승차를 하더라도 마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그 책임감을 다양하게 분산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무임승차 문제는 결국에 신뢰가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2교시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잘 되면 보통은 내 탓이죠. 잘 안 되면 보통은 다른 사람 탓입니다. 거봐, 내가 진작에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어서? 라는 이야기들. 내 말 안 듣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또 하나는 행사가 잘 끝났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야, 평가하면 뭐해? 다 잘 끝났는데. 평가 굳이 안 해도 돼. 라고 그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그 평가를 통해서 잘 안 된 원흉으로 지목되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야, 저 사람 모임에서 빼자. 저 사람 그냥 우리 활동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배제의 문제가 이 단계에서 역시도 들어가게 됩니다. 역할, 과정, 결과들을 어떻게 고르게 분배할 수 있을까? 누구로 인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잘 된 거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가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점도 우리 때문이고 무언가가 잘 돼도 우리 덕분인 그런 시각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한데요. 그런 시각을 갖기에 우리의 마을은 너무나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의 결과나 성과를 우리의 성과로 돌리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오는지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써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복지관 1교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